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네, 이번 한 주 또 많이 춥다고들 하는데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월 18일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우리는 두려움의 홍수에 버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용기의 둑을 쌓아야 한다. 마틴 루터 킹. 감사 스마일도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 12월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한번 영상을 찾아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2023년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또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가지시란 말씀 드리고 오늘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토요일 12월 16일 제가 플라잉 덤보 팬 송년회에 다녀왔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누군가의 팬이 되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골프를 상당히 좋아하고 또 플라잉 덤보 또 전인지 프로님을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골프를 너무 골프 실력이 너무 뛰어나시고 두 번째는 인성이 너무나도 훌륭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 되었습니다. 팬이 된 적은 벌써 지금 2016년부터 제가 2015년, 16년도부터 이제 좋아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팬 카페에 가입하고 활동한 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전희지 프로 생일 파티에도 한번 참석을 했었고 이번 송년회도 참석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전희지 프로님께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전희지 프로님 영상을 갖다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자그마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제가 구독자가 몇 명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다음에 전인지 프로님 감사 스마일이 만남 사람 코너에 꼭 전인지 프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는 게 감사 스마일의 또 목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제가 또 저희 학사장교 모자의 전인지 프로님의 친필 서명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전인지 프로님이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제이원 기자님의 취재 파일 지금 사면 무조건 호구 부동산 전문가 5인이 말하는 집값 바닥 과연 집값이 바닥이 언제가 될까요?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 주말에 토요일날 내년 집값 전망 상저하고로 갈 듯 합니다 라고 해서 원래는 이 방송이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들께만 이야기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문득 어떤 회원분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주말에 조금 이렇게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좀 이런 것들 좀 나눠 드릴 수 없겠냐라고 해서 제가 그렇다고 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마치고 나면 제가 다시 이거를 멤버십 영상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일단은 제가 오전까지만이라도 제가 이 영상을 갖다가 오전 12시까지만이라도 일단 해 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오늘 아침 제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인사이트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서 제가 오늘까지 일단 12시까지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업로드를 갖다 그대로 해 놓을 테니까 제가 문득 제가 그 멤버십 회원이 8분 계시는데 거의 한 5분 정도는 거의 정말 한 10개월 정도 지금 멤버십 회원에 가입되어 있고 또 3분도 최근에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내년에는 멤버십 회원을 10분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을 갖다 조금 더 준비를 해보도록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격적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원 기자님의 기사를 먼저 토대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불패로 통했던 서울을 중심으로 전고점 대비 수억 원씩 하락한 거래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거래 절벽이 본격화되고 있다. 10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1,123건으로 전달보다
7.9%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314건으로 전달보다 31.3%나 더 줄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또 지표가 또 있습니다.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도 지금 하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이 0.32, 그 다음에 지방이 0.-0.21로 해서 일단은 지금 아시겠지만 추석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10월, 11월, 12월 전부 다 지금 지표가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언제가 내 집 마련 적기일까요? 5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마치고 감사 스마일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변수는 금리다. 매수자 내년 여름 이후에 또 주목을 해라.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렸던 상저하고 차라리 저는 내년 여름 이후에 사라고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차라리 내년 상반기에 남들 안 살 때 좀 매수를 갖다 하면 더 좋겠다라고 저는 지난 토요일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집값 하락폭과 반등 시기에 대한 전망은 조금씩 달랐다. 전문가들 5분이기 때문에 먼저 건대중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내년 6월에서 7월에 집을 장만을 해라. 또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당장 상반기에는 우리한테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또 최상욱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집값 하락세가 지금보다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을 했다. 그래서 현재 주택시장에서 구조적인 위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심하게 되지만 하반기에는 또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박원갑 의원님께서는 내년 상반기가 가격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제가 박원갑 의원님하고 지금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내년 1분기에서 2분기로 지금 내 집 마련 적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김기원 니치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2차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 일단 기다려라. 제가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지금 이제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부동산이 데이터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고 또 이분이 또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물론 지표가 그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2025년, 2026년에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이 반토막이 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30억짜리가 15억이 되고 10억짜리가 5억이 되고 20억짜리가 10억이 된다라고 지금 이분의 논리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2025년에서 2026년 그때 이제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분의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분 말처럼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제 의견에 또 생각을 갖다 일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또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실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침체가 길어진다고 하면 내년 가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바닥을 칠 걸로 예상을 했다. 그러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무조건 기다려라 라고 했고요. 지금 사면은 무조건 호구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한다. 매물이 너무 많이 쌓이고 있고 하락세가 완연해졌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분 생각은 이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 집값과 관련해서 상방 하방 요인이 다 맞물려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고 여경희 의원님께서는 현재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서 부담과 정책금융 축소로 해서 매수 관망세가 지쳐지는 분위기지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라든지 총선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요인도 존재한다라고 봤다. 매도가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어서 지역별이나 물건별로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분의 지금 이야기를 지금 종합적으로 해보면 3분은 그래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집을 좀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분은 집값이 하락이 되니까 계속해서 지금 기다려라. 기다려서 더 떨어지게 되면 집을 사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 스마일은 어떤 생각인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의 생각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집값 전망 상저하거로 갈 듯하다. 어차피 상저하거로 갈 듯하다라는 영상은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전환을 할 거니까 일단은 제가 제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사면 무조건 호구라는 이 이야기에 제가 반대로 이제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집값이 쌌을 때 집을 사게 되면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비싸게 치고 올라갈 때 사게 되면
이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호구가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만 집을 샀었어도 최고점에 안 샀는데 2020년도에 너무 많이 급상승을 하니까 그냥 못 기다리다가 2021년에 전세 가격도 같이 폭등을 하니까 샀던 사람들이 엄밀히 따지기는 되면 지금 많이 물려있는 상태고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반대로 2019년도나 2020년도 초반에 샀던 분들은 코로나가 발발해가지고 이제 2020년 뭐 3월이나 뭐 2020년 2월쯤에 샀던 분들은 지금 가격 하락을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특히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집을 샀던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대로 지금 고정금리로 쓰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을 갖다가 사는 시기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지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저도 제가 뭐 내년 초에 집을 사십시오. 내년 뭐 하반기가 뭐 집값이 올라갑니다라고 이야기 드리지만 제 이야기에 따라서 집을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무조건 집을 사게 되면 호구가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집을 갖다가 살려고 했던 그 시기가 나의 그런 여건과 그리고 대출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췄을 때 내가 지금 집을 사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집을 사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설사 내가 지금 집을 샀어요.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샀는데 떨어질 게 무서워가지고 집을 갖다 못 사겠다고 하신 분들은 집을 사지 마십시오. 그냥 계속 전세나 월세로 사시고 분양을 기다리시란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 집 사라는 이야기는 절대 제가 드리지 않는다. 본인이 판단하시고 본인이 내가 집을 갖다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집을 사시란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이분들 이야기 듣고 내가 집을 샀거나 집을 안 샀는데 누구를 원망하실 겁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자스마일이 뭐 내 집 한 채는 필수기 때문에 꼭 장만하시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집값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좀 저에게 반문하시는데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의 인사이트를 제 개인 채널에 대해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설사 만약에 반대로 제가 제 말 믿고 집을 샀는데 만약에 매덕이 올랐어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제 말 듣고 사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매덕 올랐기 때문에 저한테 뭐 4,5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사주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동산을 14년 동안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내가 어떤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오로지 내가 잘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이익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100명 중에 99명이 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모든 책임을 그 중개사나 아니면 나한테 집을 갖다 사라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그런 원망을 갖다가 돌린다라는 이야기를 제 14년 경험을 토대로 제가 오늘 아침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내년에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내가 전세를 갖다가 살고 싶지 않고 내가 2, 3년 동안 내가 그래도 편하게 내가 능력이 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실거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뭐 강북에서 아니면 고양시에서 서울로 진입하고 싶은데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지금보다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내 집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갈아타기를 더더욱 못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집값의 하락론자들의 이야기, 집값 상승론자의 이야기, 그분들의 다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시고 본인들이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데 중요한 팩트 한 3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제가 상저하고를 갖다 이야기 드리는 3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 내년에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내려갑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금리보다는 저금리까지는 아니지만 중금리로 갈 것이고요. 두 번째, 정말 서울과 수도권, 특히 고양시에 주택 공급이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없다는 거는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역전세가 이제 없어질 거고 늦으면 7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전세 가격이 고양시 덕양구는 12주 연속 상승인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전세 가격이 5억이고 매매 가격이 6억이다. 이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살까요? 그런데 반대로 집이라는 거는 매도인이 이거를 내가 팔아야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내가 급하게 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매도를 하려고 했던 물건들을 임대로 전세나 월세나 반전세로 이렇게 돌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예전에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가능했었던 게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 이제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빌라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저에게 빌라의 부지를 좀 팔아달라고 저에게 막 정말 매일같이 문자가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공급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다가구라든지 빌라는 떨어지겠죠. 아무도 찾질 않으니까. 그런데 아파트만큼은 서울과 수도권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특히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만약 통과가 되고 만약에 사업 진행 속도가 빨리 된다고 하면 이제 일단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6년에서 7년 동안 가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특히 아파트 전세라든지 아파트의 매물이 너무너무 많이 부족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 세 가지 이유를 갖다 드리면서 2028년에서 2030년까지는 저는 이렇게 우상향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각자가 판단을 하시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항상 긍정의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떤 사실을 가지고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오늘 내일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나의 그런 인사이트를 키워서 용기를 가지신다고 하면, 작년 2023년 12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분위기는 더더욱 안 좋았고, 그때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집값 반토막 난다,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삼성이차 아이파크라든지 지축에 있는 샌드럴푸르주아라든지 예를 들어 지축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원흥 동일 스위트도 6억대까지 떨어졌는데, 그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워서, 더 떨어질까 봐서. 더 떨어졌습니까? 8.5, 8점대 후반까지 이제 9억 넘어갈 겁니다. 이제 GTX-A 착공 들어간 착능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시권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10억이 넘어가고, 저는 조심스럽게 12억, 13억, 15억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20억이 되고 고양시 아파트는 왜 10억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그런 사고의 전환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항상 나의 용기에 그런 것들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이야기 좀 드리고요. 이 겨울도 어차피 길어봤자 3개월, 12월, 1월, 2월 3개월이면 겨울도 지나갑니다. 항상 용기를 가지란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 12월 18일 기쁜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